안녕하세요. 닥터 김민경의 치마 속 이야기. 오늘은 여성들에게는 흔하게 알려져 있는 질염 중에서 세균성 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균성 질염, 정말 흔하죠. 질염 중에 40에서 50% 정도가 세균성 질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균성 질염은 우리 질내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 속에는 우리가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균들, 유산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 같은 균들이 많이 이제 상재해 있는데요. 이 균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안 좋은 균들을 방어를 해주고 과산화수소 같은 약산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질은 이제 4도 전후 3.8에서 4.2 정도의 약산성이 유지가 잘 되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산도가 깨지거나 유산균 균수가 줄어들면 안 좋은 현기성 균들이 시소처럼 쭉 올라가게 되세요. 그래서 현기성 균은 질환에서는 1% 정도로 평균 유지되는데,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10배, 100배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환경이 변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선생님, 저 냉이 정말 많아졌어요. 누렇고 너무 탁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냉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요. 대표적으로는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나 오징어 쿰쿰한 그런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냉이 기본적으로 많아지면 피부에도 자극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가렵진 않으실 수 있더라도 뭔가 근질근질하고 간질간질한 이런 느낌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산부인과를 많이 찾게 되시거든요. 특히 질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임산부 분들, 항암요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력한 세정제로 안쪽까지 뒷물을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매일매일 샤워하고 하는 시대에는 사실은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너무 청결하지 못해서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이제 세균성 질염은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유관적으로도 제가 작은 질경을 넣어서 안쪽에 분비물 양상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너무 산부인과 온다고 깨끗하게 그냥 열심히 씻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리한 뒷물은 안 하시고 오셔야지 제가 정확하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볍게만 씻고 내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TD라고 요즘 분들은 또 많이 이름 자체를 알고 계세요. PCR 기법을 이용한 성매개성 감염균주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는 그런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세균성 질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반되어 있는 균주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된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의외로 치료는 간단하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메트로니다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항생제 요법을 진행합니다. 먹는 것도 있고요. 겔 타입으로 질 안에 주입해서 넣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우리가 산도가 유지되게 하는 그런 세정제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아예 이제 뿌려 넣어줘서 유산균 자체를 안에 주입을 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이러한 치료를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안에 하시면 보통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세요. 남자친구분 또는 남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이 가드넬라 질염, 세균성 질염은 성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 파트너와 같이 동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신 환자분만 제일 열심히 우선은 치료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평소에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많이 진료실에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재발이 되는 경우가 15%에서 30% 정도는 재발을 경험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이 예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평소에 이제 통풍을 잘 시켜주시고, 현기성 균이다 보니까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더 많이 자랄 수 있거든요. 통풍을 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편안한 이제 면속옷을 잘 입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라이너를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속옷을 갈아입으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라이너 착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유산균 복용을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우리가 질유산균으로 알려져 있는 균주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람노소스, 에시도필루스, 가세리, 페멘텀, 카제리, 살리바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유산균으로 인증되어 있는 이 유산균주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질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이러한 질유산균들을 복용을 해주시고 영양제처럼 꾸준하게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질 쪽으로 넣는 유산균도 있지만 먹는 게 더 효과가 이제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통 복용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무리한 뒷물은 사실은 삼가하시는 게 좋으세요. 뒷물을 하실 때 증상이 있을 때는 물론 하시겠지만 안쪽으로 알칼리성 세제를 무리하게 넣는다던가 예전에 특히 이제 지노베타딘 같은 살균량이 너무 높아서 현기성 균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유익한 유익균까지 같이 다 살균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정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질도 건조해지고 안에 유산균들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질내 환경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과용하는 거는 정말 삼가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간단한 시술을 한다던가 성형외과 쪽 시술이라던가 이런 거 하실 때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항생제들을 너무 자주 복용하시게 되면 질에는 유익한 균들이 같이 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과도한 스트레스,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발이 잦으신 경우는 우리가 성관계 후에도 방광을 반드시 한 번씩 비워내시고요. 천연 세정제, 산도 유지되고 이제 유산균까지 포함된 건 더 좋겠죠. 그런 세정제를 안쪽으로 한번 씻어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대변이나 소변을 보실 때 항상 앞에서 뒤쪽으로 닦아내는 습관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질을 잘 관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하게 생기는 감기 같은 질염의 빈도를 줄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요. 그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캔디다 질염, 외래에서 정말 많이 보고 피부 자극 증상이 심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캔디다 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